저희가 또 지금 어디로 또 가고 있는데 지금 가는 곳은 또 어딘가요? 지금 가고 있는 건 우리 이제 가맹 상담하러 이제 가는 거를 한번 내가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동탄 쪽에서 가맹 문의가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동탄 쪽에서 가맹, 어차피 우리가 북광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 혼술바를. 그래서 야화 혼술바를 이제 운영을 한 걸 매장을 또 보시고, 기존에 우리 양심 코퍼레이션을 또 아시는 사장님이야.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이러는 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이제 먼저 오셔서 가맹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맹 상담하러 가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이번에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이번 한번 찍어보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동탄 북광장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이번 만약에 가맹 상담이 잘 된다면 동탄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이겠네요? 그치, 동탄 북광장에는 일단 우리가 있으니까 그쪽 섹터에는 사실 못 들어가는 거고, 내가 얼핏 들었을 때는 이제 오산 쪽 원하시고, 다음에 이제 병점 쪽 원하시고, 가까운 섹터 원하시는데 오산은 또 계약이 됐어. 그래서 이제 병점 쪽이나 아니면 또 안양 쪽도 지금 사실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니면 평택 쪽을 또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고민이 되기는 해. 어디를 좀 추천을 드릴까. 그러면 지금 이 야화 저희 혼술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님이 지금 전화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받으시고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직영점이 4월 안에 거의 10개가 다 오픈될 것 같고, 직영점 한 11개 정도 세팅이 될 것 같고, 가맹점이 지금 계약된 게 한 20개 정도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속도면은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브랜드 파워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가맹점이 좀 느는 만큼 뭐 마케팅적인 그런 퍼포먼스나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뭐 주류 쪽에서도 조금 더 계속 디벨롭을 하고 R&D를 하면서 야화만의 뭔가의 컨텐츠, 브랜딩, 다음에 이제 메뉴까지 이제 이런 삼박자들을 좀 다 맞추려고 우리도 되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에서도 거의 불철주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가 좀 빨리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대표님이 이 혼술바 브랜드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다, 이게 좀 실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현되고 있고, 경남 창원, 다음에 경남 진주, 다음에 부산, 울산, 다음에 전주,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이 정도인데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전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계약될 것도 거의 전국에서 지금 될 것도 같고, 서울은 사실 이제 메인 섹터 지역은 거의 다 계약이 됐어.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먼저 이제 점주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이 시장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브랜드의 파워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 확산해서 이 씬에서 우리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1등을 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이 씬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다음에 많이 달려들고 있지만 유행이 아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주님들한테도 상담을 할 때나 우리가 뭔가 이제 통화를 할 때나 아니면 점주님과의 대면 미팅을 할 때 우리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를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전주님들이 정말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진실성을 좀 잘 와닿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른 프랜차이즈 혼술바 브랜드들보다 우리 브랜드들을 많이 선택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직영 매장들도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때 손님들도 실제로 뭐 즐겁게 재밌게 이걸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고, 오시는 손님들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70% 80% 이상 만족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 실제로 재방문율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상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컨텐츠들을 항상 준비하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장치들을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매출이 오르게 되면 점주님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결국 손님도 만족을 하고 점주님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정말 프랜차이즈에서 F&B에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러한 좀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점주님들도 만족을 해, 다음에 이제 손님들도 만족을 해,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다음에 그런 현실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사실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내가 잠 자려고 누우려면 계속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항상 설레고 매일매일 내일은 어떻게 하면 또 점주님들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락인을 할 수 있을까, 눈만 가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 진짜 요즘에 하루에 한 3시간 그 정도 자는 것 같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두 브랜드랑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프리하게 하고 손님들끼리 약간 좀 그런 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바는 약간 거기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님들이랑 뭐 대화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제주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왔던 거를 그대로 정통을 약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뭐 됐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초기에 1명, 2명, 네, 오픈런 손님들이 무조건 있고 그 손님이 차기 전까지는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쵸. 저희는 결국은 손님의 만족을 최우선을 하고, 다음에 이제 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해서 올릴 수 있는지, 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릴스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뭐 인스타 타겟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랜차이즈의 모델로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저는 다 모든 매장을 가봤고요. 매장을 세팅하기 전에. 근데 저도 경험상 가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울리기가. 맞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또 엄청 젊지가 않아서 좀 그 나이 제한 있잖아요. 네. 두 개가. 좀 있으면 입밴들 나이라고 가서 어울렸는데 대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인계 1호점이 제일 잘 되고. 인계동도 잘 되고, 오픈하자마자 뭐 좀 자리 금방 잡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오픈이 오늘도 어제도 노년을 했고, 다음 주 되면은 한 주에 매장이 한 2개, 3개 정도씩 계속 오픈을 하고요. 지금 계약이 저희가 직영점은 한 10개 정도 직접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은 지금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계약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자리가 300개 할맹이 있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싸게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걸리긴 한데 370 주고 들어간 자리. 근데 저희가 이제 타입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어요.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8평에서 12평, 8평에서 12평 같은 경우에는 12석에서 한 18석까지 나오고,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14평에서 뭐 한 20평 정도. 그래서 테이블이 한 좌석수가 24개에서 한 32개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에가 그 이상 평수인데, 그 이상 평수 저희가 C 타입을 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뭐 수원역 2호점에서 진행했던 거는 라이어 파티도 하고, 이 다음 파티는 뭐 솔로 파티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루프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매장. 네. 그래서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A, B, C를 다 해본 거예요. 이제 점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A, B, C를 해보면서 이런 DB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점주님들의 또 성향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또 인플루언서 분을 가맹 상담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그런 파티 같은 거에 좀 어떻게 보면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프라가 있으니까 자기는 B 타입에서 그런 거를 한 번씩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뭐 원하시는 타입의, 아니면 그렇게 뭐 도면 같은 거를 좀 짜서 뭐 디귿자로 하던 11자로 하던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거 외적으로 아예 처음 창업하시는 점주님들한테 저는 사실 무조건 다 A 타입. 저기 그러면 1호점이 A 타입이고 동탄점이 한 B 타입이 그쵸? 되겠네요. 그쵸. 저희는 이제 결국 시행착오를 저희가 겪어야 되니까 점주님한테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결국 A 타입이더라. 점주님이 맨 처음 첫 창업하기에는. 저희는 이미 시행착오를 다 하고 있고, 뭐 오픈한 매장들은 그걸 저희가 이겨내야 되는 거고, 본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추천드리는 건 A 타입이고, 저희가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1000에 90 무걸리, 뭐 인계동 같은 경우에도 1500에 14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A 타입 같은 경우에 진짜 맥스 2000 서울에, 그 다음에 보증금이,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한 1500 정도 선, 1000에서 1500, 월세 같은 경우에는 150 언더, 이제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A 타입이에요? 인계동은 테이블이 12개예요.
좌석수가. 근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병점이랑 맨 처음에 553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553은 사실 저희가 이제 계약이 거의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병점 같은 경우에 저희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점이 지금 그 병점 서동탄역 병점 그 뒤쪽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좀 은근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병점 중상이 요즘 그래도 새벽까지 술 먹는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병점에 중상에서 약간 조금 빠진데 한 500짜리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0에 80. 뭐 해봤자 1000에 한 70, 60짜리는 무조건 있을 것 같고, 뭐 맥스로 해도 1000에 한 80, 90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뭐 A타입으로 가져가서 좀 일하는 친구들을 조금 여직원으로 좀 잘 세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할 수 있고, 약간 좀 MBTI도 이성향인 친구들 있잖아요. 손님들이랑 응대도 잘 되고 대화도 되고, 뭐 저희가 좀 본사에서 추구하는 아니면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마케팅에서 예를 들어서 릴스를 이런 영상을 찍고 저희가 부스팅을 이렇게 해야지 뭐 사실 10만 한 번만 나오면 되거든요, 영상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손님들이 계속 차고 이제 웨이팅 쓰고 주말 같은 경우에 재방문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 사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역은 A타입에는 사실 평일에 혼자 해도 거의 치거든요. 그래도 지금 수원역은 한 3,000, 3,2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하루에 9시부터 12시, 8시부터 12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이제 영상 찍기 위해서. 영상 찍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쓰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에서 160, 뭐 220까지도 파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2명이 웬만해서 필요하고 좀 일찍부터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짬날 때 하나씩 릴스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이스하다. 어차피 사장님 한 분들은 계시니까 거기서 평일에는 파트 9시에서 12시 3시간짜리만 쓰고, 다음에 주말 금토에만 이제 한 번씩 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한 번 이 방문하신 고객님들 있잖아요. 단골을 잡기가 더 쉬운 것 같더라고. 저희가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저희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저희는 마케팅을 너무나 별의별 오프라인 마케팅부터 온라인 마케팅 안 하는 게 없거든요. 플랫폼 관리만 저희가 한 9개, 10개 한 매장에서 하니까. 근데 얘는 사실은 인스타랑 스레드만 하면 돼요. 인스타나 스레드만 하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각 지역 1페이지 만드는데 저희는 뭐 그거가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셔서 저희한테 피드백 좀 많이 받으시고,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저희가 자신 있는 건 뭐가 됐든 간에 개수가 곧 브랜드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아무 점주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는 지금 않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같이 파이팅이 있고 저희 본사의 색깔에 좀 맞는 점주님들이 다 한 팀 한 팀씩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만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용 시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본사에서 물류로 녹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레시피가 있으니까 A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 브랜드를 뭐 쿠팡에서 사던 네이버에서 사던 어디서 사던 싸게만 구입만 하시고 레시피만 지켜달라. 그리고 저희는 물류에 대해서 아예 안 먹는다. 이걸 오픈을 한 거고, 그 대신 원래 프랜차이즈에 어떻게 보면은 정통 미국은 다 로열티가 8%에서 15%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규모의 경제로 원자재율을 다 낮춰주고 매출을 오히려 높이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점주들한테 매출을 높이게 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본사가 사는 건데, 저희 나라는 어느 순간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물류에서 마진을 먹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차익감 임금의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는 것도 그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혼술바의 시장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허들이 좀 낮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저희는 이제 근본은 이미 있다 보니까 각 매장에, 근데 이거를 브랜드 파워로 결합을 시킨다면 결국 그 개수가 곧 저희의 파워가 될 거고, 제 지금 유명한 이유가 결국 개수잖아요. 뭐 메가커피가, 컴포즈 커피가 유명한 이유가 개수가 곧 파워인 거거든요. 저희도 그거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추후에는 협의 중인 거는 저희가 한 50호점 됐을 때 브랜드 모델을 혼술바 최초로 네 이제 사용할 생각이고, 뭐 그 선택을 하게 이제 병점으로 선택을 하면 당장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가 갖춰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금 정도?
네, 자리 픽스할 때 1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아예 병점은 이제 제외를 하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병점 자리를 픽스를 하고 지금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자리 알아보고 교육은 얼마나 걸려요? 사실 한 3일 어차피 레시피는 금방 있습니다.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틀이면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을 좀 알려면 한 이틀 3일 정도 금토에 좀 하고 다음에 평일에 천천히 쉬엄쉬엄 이렇게 하시면 대략 딱 다 보이실 거예요. 마케팅도 이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마케팅 어떻게 보면은 어플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강의도 하고 계시고, 다음에 어차피 이 씬에서 F&B 씬에서 저희가 뭐 건너 하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외식업에 대해서 이해도나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이 혼술바 프랜차이즈에서는 저희 어떻게 보면 진짜 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식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을 요즘 하루에 막 15개, 20개씩 하는데 상담하면 이제 카페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카페랑 똑같은 거거든요. 카페가 더 어렵잖아요. 메뉴가 50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밤에 하는 카페인데 메뉴가 한 20개는 더 줄고, 네, 단가는 더 세고, 뭐 마진도 좋고, 이제 또 재밌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또 편하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점주님들도 이걸 선택하신 점주님들은 다 이제 외식업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하세요. 이게 이 지역에서 저희가 타겟 광고를 쏘잖아요. 타겟에서 10만, 거기 한 30만, 40만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한 4명, 5명 중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는 타겟 광고를 돌리기 때문에 한 명은 봤어요. 한두 명은. 너 걔 봤냐? 이러면 나 한번 본 것 같은데? 너 야화 알아? 이러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좋은 게 어차피 뭐 병점 같은 데 저희가 다 막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하시면 그 섹터는 저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점, 동탄, 예를 들어서 뭐 오산, 뭐 수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각 지역에 타겟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만의 또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혼술 빠면 야화 다 공유하시잖아요. 보면 저희 다 공유하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만 뭐라 하냐고 하면 수원은 이 알고리즘에 저희 한 번 덫에 걸리잖아요. 야만 뜬다. 맞아. 야,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래서 동생이 어제 밥 먹다가 야화 좀 그만 떴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몇번 보고. 네. 근데 이게 저희도 그런데 손님이 되면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쁘고 잘생긴 애가 병점에서 또 막 동탄에서 막 춤춰 막 수원역에서 막 인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아 맞아 어제 동생이 그랬어. 네. 그만 좀 떴으면 좋겠어. 그게 저희의 그 마케팅 툴이고 덫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알고리즘에 점령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쏘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스타 가스라이팅이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식에 계속 네. 주입을 네. 시키는 거죠. 최대한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진행하고 네네네.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혹시나 뭐 병점에 뭐 문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드리게 만약에 뭐 빠른 시간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대표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연락 왔다. 네네 연락 왔는데 결정이 혹시 뭐 생각이 정리가 좀 되셨는지 네네. 한번 먼저 여쭤보. 그래도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